장례식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은 엘리자의 생일 파티니까 준비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 쉘은 겨우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쉘리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던 날 시어머니 로리가 나에게 한 말입니다. 손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형수 엘리자의 생일 파티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정신을 잃었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나서 슬픔을 이겨내고 내 이름이 내린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3세 주부 5세 딸이 있습니다. 남편 마일로 2세 선배와 친구 소개로 만나 6년 전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셸리 이제 막 5살이에요. 지금은 가장 귀여운 나이인데 너무 귀엽지만 운명은 끔찍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셸리는 2년 전 3살 때 허약했습니다. 그녀는 열이 나고 쿨다운이 반복적으로 시작되었고 목에도 붓기가 있었고 우리가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원은 즉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실수임에 틀림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와 간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울면서 급히 입원해야 했고 필수품을 챙기러 집에 갔지만 남편 마일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힘내야 한다고 강하게 격려해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셸리는 나아질 거예요. 네,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격려해줬어요. 우리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수혈과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힘든 치료. 계속 사여행 혈액 채취 수혈 화학요법. 나는 항상 병원에서 껍질과 함께 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마일로는 가끔씩 이를 쉬어 방문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쓰러질 것입니다. 미셸 방문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 물건을 처리하거나 병원에 있는 처음 며칠 동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좀 자곤 했습니다. 셸리는 병원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많이 울었습니다. 리듬 그녀는 울었고 간호사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사하는 동안 전혀 울지 않는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와 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었고 우리 둘이 방문한 날 셸이 보여준 아빠, 엄마 모습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 있는 마일로와 나의 그림. 셸리 정말 좋아요. 셸리는 병원 침대에서 항상 말이 많아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며 깨끗한 벽 안에 있어야 했지만 약 한 달 후에는 혈구 수치가 좋아져서 며칠 집에 갈 수 있게 된 쉘이 유아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방문하게 된 쉘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셸리를 만나러 왔어요. 너무 잘 지내요. 셸이 엄마 품에서 애지중지하고 장난치는 걸 보니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팠어요. 집 냄새야. 셸리에서 며칠 동안 집에서 말리던 수건 담요 냄새가 났어요. 걔는 기운이 넘쳤는데 엄마 머리가 아프다. 셸리는 멍한 표정으로 불평했다. 아, 열이 좀 있구나. 잠깐만. 수프 끓이게. 셸을 침대에 눕히고 급히 집안일을 끝내고 그때부터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초인종이 울린 순간 롤이었다. 무시하지 못한 게 후회됐다. 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아들 집에 놀러갈 이유가 필요한 걸까?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평소라면 침묵을 지켰다. 기꺼이 환영했을 텐데. 친절한 시어머니.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일로의 엄마 로리는 당신의 취미가 내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싶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결혼 초기부터 그녀의 대답일 것입니다. 로리는 키가 크고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고학력이 아니라고 욕을 먹었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로리의 능력에 놀랐지만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로리는 로리를 꾸짖는 마귀의 역할을 하여 이를 만들었다. 결혼 2년 차에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엔 좀 참을 만했지만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식사할 때 스테이크를 주문하지 않았고 제가 샤워할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마일로에게는 언니 엘리자가 있고 성공적인 직업 여성 남편 제처남은 검사이고 로리는 알리자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엘리자와 비웃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방문했을 때 엘리자는 2학년 아들 제이스를 낳았습니다. 로리가 제이스와 셸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 셸이 그녀의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이었습니까? 단지 그녀가 며느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바빠서 수프 만들기. 로리가 옆집에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셸리는 열이 있습니다. 여기 볼 일 없으면 그냥 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허약한 아이였군요. 확실히 우리 가족은 아니고 누구를 따랐을지 궁금하네요.
내 아버지는 암에 걸렸지. 그렇지 라이라이 이 병은 유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지요. 사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악성 림프종은 특정 바이러스 관련 사례를 제외하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설명해야 합니까? 결국 그녀는 셀리입니다. 로리는 방금 셀리를 흘끗 보더니 독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결국 치매인지 궁금해 셸리의 얼굴을 보고 비꼬는 말 몇 마디를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심심해서 떠났다. 셸리는 깨끗한 벽 안에서 생활하고 며칠을 집에서 자기처럼 지내는 일을 번갈아가며 1년을 보냈다. 병원에서 약 1년 반 후에 혈구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계획된 치료를 마쳤고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에 다시 갈 수 있었고 우리는 심지어 수족관에 가족 나들이도 갔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게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껍질은 회복되겠지만 그녀가 퇴원한 지 1년 후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때 나의 최악의 두려움은 재발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셸리를 집에 데려와 마지막 날을 행복하게 함께 보냈습니다. 셸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에 참여하고 놀아주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친구들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셸리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도망쳐 엄마 왜 그래 자기도 아픈데 머리가 아프니 셸리는 나를 걱정해주는 배려심 많은 아이여서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지만 그녀는 건강해 보였지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그녀의 상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6번째 생일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그날까지 버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슈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울지 않기로 했다고 했으나 어지러운 마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셸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셸리 도말을 하기 어려워도 힘을 냈습니다. 새벽 4시경 그녀가 위독해지자 그녀가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새벽 4시쯤 필사적으로 소생술을 펼쳤고 우리는 마일로에게 요청한 대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나는 돌아가며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가 잠들기를 바랐다. 저번에 셀리 고생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셀리 반응 눈 떠요. 내가 잡고 있던 손의 온기가 금세 차가워졌어요. 장례 준비와 장례 준비에 바로 빠져서 슬퍼할 틈도 없었어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내가 장례식장에 계속 바쁘게 도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자가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녀의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집어야 해요. 어지러웠어요. 헛소리는 그만하고 화를 참느라 애썼지만 선물이라도 나중에 가져오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용서할 사람인 것처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르 번호를 차단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 의사들, 유치원 친구들, 내 친구들 모두가 셸리를 위해 울었습니다. 우리는 셸리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로 관을 채웠고 그녀의 친구들은 마일로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몇 시간 후 마일로는 유족의 대표로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부모님 집 앞에 서서 마일로를 헬프 로리가 간청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녀를 무시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라이저의 가족과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로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일라이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늘이 로리의 전화를 차단한 후 쇠의 장례식인지 몰랐다. 나는 로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종종 엘리자와 비교되곤 했지만 신우이 엘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진짜 자매들이 외동인 것처럼 엘리자와 좋은 관계를 가졌다. 나는 엘리자를 자매처럼 아끼고 아들 제이슨은 셸리가 아픈 후에도 종종 셸리와 놀아주었습니다. 올해 엘리자는 자주 우리를 방문하여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엘리자는 일 때문에 해외로 가야 했고 그녀의 귀국은 생일과 겹쳤고 셸리의 장례식과 겹쳐서 우리는 바쁘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로리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연락하라고 요청했지만 어리석게도 로리는 쉘의 장례식이 아니라 엘리자의 귀국을 위한 생일 파티에 대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려준 엘리자는 로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엘리자가 연락했을 때 다시 한번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들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셸리 일라이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셸리는 모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로리는 언제든지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말을 하고 사악한 눈초리로 일라이저는 준비한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로리의 얼굴을 씻어내고 당신의 뒤틀린 성격을 씻어냈습니다. 그녀는 로리를 샤워실로 끌고 가서 옷을 입혔고 그러는 동안 로리가 왜 로에게 전화했는지 물었을 때 로르는 엘리자의 생일 파티 준비를 위해 서둘러 오라고 나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매주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돌아와서 충격을 받고 역겨워서 완전히 흠뻑 젖은 로리는 모두에게 멸시당했다. 아니 근데 엘리자의 생일 파티야.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야. 셀리는 아파서 어차피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엘리자의 생일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로르의 변명은 내 생일 파티에 맞아서 셀리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밀로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손녀 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엘리자는 격렬하게 그녀에게 맞섰지만 로리는 변명을 생각할 수 없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이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이스의 작은 중얼거림은 사실이 아니죠? 사랑해요 제이스 당신은 건강하고 엘리자의 아이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셸리 제 아이는 아팠고 당신의 딸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시댁딸 마일로를 뒤흔들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지만 셸리는 미셸의 아이였기 때문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프고 침대에서 전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이스 엘리자의 건강한 아이는 사랑하지만 내 딸 셸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허약했어요. 당신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슈엘의 생일을 우선시해서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 말은 로어의 형제, 내 삼촌, 그의 아내, 내 숙모. 그녀는 항상 미쳤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를 괴롭혔어요. 결혼은 심지어 딸의 피아노 연주회를 위해 딸의 드레스를 찢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완전히 쇠약해진 로리 옆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일로를 떠날 것입니다. 미셸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삼촌과 이모와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거예요. 잠깐 마일로. 내 말은 성공적인 CIS를 선호하는 당신이 항상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셸리를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내 아이. 그렇지 않아요. 마일로 당신 엘리자가 듣지 않은 것처럼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거 알면서 네 맘대로 하는 사람만 신경 쓰는구나. 마일로가 슬프게 말하자 내가 로리 옆에 뭔가를 건네주었는데 사진 속 셸리가 그린 로리 그림이었어. 로리는 웃고 있었다. 이건 당신이 껍질에 점을 찍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했고 당신의 미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셸리는 이 껍질이 순수하고 친절한 아이인 것처럼 당신이 웃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치료 중에도 그녀는 나를 더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친절한 로리를 보았습니다. 셸리 로리는 처음으로 그림을 움켜쥐고 울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엄마는 또 엘리자가 말했어요. 기다려. 너무 떠나지 말라고 로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 모두는 떠났다. 시집 나중에 삼촌네 가족이 우리를 방문했다. 그들은 쉐리 사진을 놓고 기도한 후 처음으로 로르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가볍게 로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쉐리 그림을 들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말하고 행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었다. 이모님은 로리가 늘 말썽을 피웠고 이제 이 사건 이후 그녀가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보리가 너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기괴한 행동으로 인해 동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삼셀리는 끝까지 싸웠다. 멍한 의식 속에서 숨을 쉬며 점차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같은 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그룹에 가입하여 위안을 찾고 함께 이야기하고 울고 엘리자와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는 것도 안심이 되었어요. 마일로와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다정한 강아지가 산책하면서 모두에게 인사하고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밝은 아이의 환생 같은 느낌이에요. 셸리 천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말을 많이 하고 웃으며 언젠가 거기에 함께 갈게요. 우리 또 만날 테니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쉘의 엄마로서 다시 한번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